슈퍼 ISA 별칭을 가졌던 생산적 ISA가 신설이 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기존의 ISA는 계약 기간은 더 짧아졌고 더 빡빡해지는 쪽으로 정비가 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 ISA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가져가는 게 이득인지까지 정리를 한 방에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ETF, 저TF 송일합니다. 네, 어제 저녁이었죠. 이제 8월 3일 저녁에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엄청 방대한데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에 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ISA, 우리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게 있었던 뭐 슈퍼 ISA가 나올 거다, 혜택이 더 확대된 ISA가 뿅 하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새로운 ISA가 생산적 금융 ISA라는 이름으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의 혜택, 세제 혜택은 확대가 됐고요.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나스닥 100이라든지 해외 주식형 ETF의 혜택은 좀 축소가 됐고 좀 하기가 불편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은 어차피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서 굳이 절세 계좌에서 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혜택은 확대가 됐는데 이걸 굳이 ISA에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투자 대상은 좀 축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아직 확정안은 아니고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 어떤 내용이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는지, 이 새롭게 생겨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어떤 상품인지, 또 기존의 ISA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변경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ISA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가져가는 게 이득인지까지 제가 정리를 한 방에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적 금융 ISA, 이름이 참 좀 거시기 하죠. 이 새롭게 이 슈퍼 ISA라고 기존의 별칭을 가졌던 이 생산적 ISA가 신설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형과 이제 청년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이제 기존 일반 ISA랑 똑같이 19세 이상 거주자, 또 15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이 대상이고요. 또 청년형 같은 경우는 이제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의 34살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이고, 또 세제 혜택을 보면 일반 ISA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 배당 소득세가 200만 원까지 이 일반형은 비과세가 되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잖아요. 근데 생산적 ISA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이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이게 가장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청년형 역시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에 있고, 여기다 하나 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도 34살 이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분들은 요 혜택을 얻는 게 굉장히 이득이겠죠. 기존 ISA에서는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해주고,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9.9% 분리과세를 해줬잖아요. 저율 분리과세도 아니고 그냥 이제 생산적 ISA에서는 전액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 혜택이 상당히 확대가 됐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투자 대상을 보면 그 얘기가 좀 쏙 들어갑니다. 기존 ISA 같은 경우는 예금, 적금 다 들 수 있었고, 국내 주식 개별 종목도 들 수 있었어요. 또 펀드, ETF는 뭐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가능했고, 심지어 레버리지 ETF도 이제 일반 ISA에서는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여기서 들 수 있었어요. 근데 생산적 ISA에서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등, 그러니까 국내에 한정하겠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해외 주식형 ETF, 글로벌 주식형 ETF는 다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납입 한도 같은 경우도 일반 IS에서는 1억 원까지 기존에 가입이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혜택이 확대가 돼요. 연 2천만 원은 똑같은데 총 2억까지 이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억에서 2억까지로 그 세제 혜택 받는 투자 그 금액이 확대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게 또 뜯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입할 대상이, 투자 대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씩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30일 날 내가 ISA 가입을 했다. 그러면 올해의 한도가 2천만 원이 생기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내년의 한도분 2천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의 한도가 내년까지 올해 2천만 원을 다 못 채웠으면 이게 내년으로 이전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총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이런 그 한도 2월 혜택이 있었는데 그 연간 한도 2월이 불가해집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혜택이 조금 축소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납입 기간 역시 기존에는 이제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이게 연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의무 가입 기간 3년 하고 나서 3년마다 이거를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산적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납입 기간 3년으로 똑같고 이제 총 10년까지만 그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이 상품을 안에 들어있는 상품을 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BDC 과세 특례도 신설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일반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세율 14%를 부과를 했는데 투자 배당 소율 세율이 9% 저율 분리과세로 이제 조금 혜택이 생깁니다. 납입금은 1억 원 한도고요. 근데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가 뭐냐?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제 비상장, 뭐 벤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들인데 뭐 사실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을 모아갖고 만든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좀 확대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생산적 ISA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동시에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 ISA 제도가 약간 개편이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반 ISA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최초 3년 연장을 거듭해서 사실상 장기 운용이 가능했던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개편 이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년까지만 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되면 무조건 다시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 납입 한도는 안 쓴 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2월이 지금까지는 됐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2월이 폐지가 됩니다.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2월이 폐지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도 이자 배당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거는 지금까지 됐는데 요거는 개편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되고요. 그다음에 일몰 기한이 이 일몰이라는 게 이 세제 혜택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라는 거에 대한 정부의 합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일몰 기한이 없었어요. 이 제도를 계속 이제 말 없으면 계속 운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2029년 말까지만 내가 요거를 운용을 해보고 이 성과나 경과를 보고 이거를 세제 혜택을 유지할지 뭐 확대할지 줄일지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ISA는 계약 기간은 더 짧아졌고 또 한도는 더 빡빡해지는 쪽으로 정비가 되고요. 또 새롭게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산에 투자한다는 조건에 훨씬 더 넉넉한 혜택을 주겠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들었는지 요걸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되 이자 배당 소득 전액의 비과세, 또 청년 소득 공제 같은 혜택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해외 주식은 설사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더라도 해외 주식 ETF는 세제 혜택 안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S&P 500 ETF 이런 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ISA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 또한 이제 기존이랑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건 비슷하지만 이제 2월에 되는 부분이 사라지고 또 계좌 운용 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되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계속 해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복리 효과의 혜택이 반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같은 경우는
이 상품 간 연계, 그러니까 기존 ISA, 생산적 금융 ISA, 청년 미래적금,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이 상품들의 만기가 됐을 때 이 생산적 금융 ISA의 그 금액을 일시 납부를 허용을 합니다. 2억 원 한도에서요.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도 역시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총 계약 기간은 이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ISA는 5년까지만 되는데 이 생산적 금융 ISA는 10년까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대상에도 역시 이 생산적 금융, 지금도 일반 ISA 이제 만기가 됐을 때 그 금액을 다 연금 계좌로 이제 그 한도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관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에 연간 1,800만 원을 원래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도 이제 추가로 1,8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시에도 연금계좌 전환이 된다. 그리고 역시 연금계좌의 세액 공제 추가 한도 대상에도 ISA도 전환 금액의 10%나 300만 원 중에 더 적은 금액을 이제 추가로 세액 공제가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ISA 전환 금액의 10% 더하기 이 생산적 금융 ISA 전환 금액 10%, 그러니까 일반 ISA, 생산적 금융 ISA 다 합쳐서 이제 10%나 아니면은 300만 원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추가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정리해 드린 내용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ISA라는 절세 계좌, 대표 절세 계좌를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가면 좋을지, 어떤 상품을 담으면 좋을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이제 해외 대표 지수형 ETF는요, ISA보다는 이제는 연금저축 펀드나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서 장기 투자해 나가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이제 내년부터 신규 가입을 하거나 기존 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이제 조정이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복리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외 지수형 ETF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요것들은 그냥 연금 계좌에 장기 투자하자.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적 금융 ISA에는 그럼 뭘 담냐라고 물어본다면 배당 소득이 핵심인 거예요. 그럼 배당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가 되는 이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여기가 또 국내 주식의 하나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가 가장 이 효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국내 배당 ETF, 예를 들어서 플러스 고배당주라든지 솔코리아 고배당 ETF 같은 이제 그런 상품들은 배당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된다는 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런 상품들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이나 이제 채권 ETF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나오는 매매 차익이 다 배당 소득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이나 채권 ETF 같은 것도 생산적 금융 ISA에 담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지금 국내 주식형에 한정이 될 건지 아니면은 국내 채권이나 금 이런 원자재에도 포함이 될 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그 개편 안만 보면은 이제 국내 주식형만 될 것 같은데 요것들이 안 들어갈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요거는 좀 추후에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그러니까 뭐 코덱스 200 이런 국내 주식형 ETF는 굳이 여기에 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 계좌에서 해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이에요. 참 2억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여기에 투자할 상품이 없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 일견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존에 지금 내가 이미 IS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만기를 최대한으로 연장해 놓으시는 편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ISA는 이제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만기가 그냥 무기한으로 연장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2016년도 제도가 나올 때는 만기가 원래 5년이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최대한으로 내가 운용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신규 가입하는 일반형 ISA나 기존 ISA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최대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에 만기를 최대한으로 늘려놓거나 아니면은 좀 봐서 그냥 올해 까지 내가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웠다면 좀 해지를 한 다음에 연내에 새롭게 가입을 할 때 만기를 뭐 9,999년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조금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아직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기존 거에 대해서는 만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확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세무사분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기존 거에 대해서는 만기를 뭐 2100년 뭐 이렇게 길게 해놨어도 이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듣긴 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되 만기를 최대한으로 길게 연장을 해놓으시는 편을 좀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도 좀 함정이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 세제 개편안을 보고 빨리 ISA 만기 연장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만기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만기 연장 신청이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대요. 저는 만기가 2028년으로 이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개월 전이 안 됐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 2028년 9월 11일부터 2028년 12월 9일까지가 제가 만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거는 이미 2027년이 넘어간 훨씬 후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5년까지밖에 만기 연장이 안 된다. 계좌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이제 제한이 된다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냥 처음 가입할 때 2100년으로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이제 일반 ISA 또 새롭게 생겨나는 생산적 금융 ISA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내 주식 투자만을 강조하는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새롭게 바뀌는 이 생산적 금융 ISA 투자 대상을 살펴보면 해외 지수형 ETF는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형에만 투자를 한정을 하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가 돼요. 안정적인 해외 지수형 ETF는 투자를 못하게 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건 또 어떤 논리인가. 이 ISA 도입 취지를 보면 서민들의 자산 증식이에요. 서민들의 자산 증식. 그렇다면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해외 지수형 ETF보다 미국 지수형 S&P 나스닥 100보다 더 안전하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궁금증도 일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또 뭔가 제도가 바뀔 수 있게끔 또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ETF, 저TF가 와이스트릿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좋아요, 구독,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릴게요. 뿅!